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서울에서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고 있는 32살 여성입니다. 그동안 이 채널에서 참 많은 사연 들어왔어요. 사람들 얼굴이 각자 다르고 삶이 각자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연 들어오면서 웃기도 어쩔 때는 찔끔찔끔 눈물 흘리기도 했었죠. 그랬던 제가 오늘 사연 전해드리는 사연 주인공이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제가 애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제 시모였던 여자가 저의 어머니께 품었던 비뚤어진 시기심, 자격지심, 열등감 때문에 저의 엄마는 물론 저와 남편, 가정을 파탄에 빠뜨린 사연이에요. 새까만 속내로 작정하고 달려들어 저의 엄마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여자. 저의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크게 방황하고 계실 때 자기 집에 들어와 파출부로라도 일해서 돈 벌라 막말했던 그 인간. 전 시모아의 사연, 그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어린 나이에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가 서울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남편이 저희 학교로 전학을 왔죠. 남편은 충남 천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170cm 정도의 작은 키였지만 좋은 신체 비율, 진한 눈썹, 오뚝한 코, 날카로운 턱선 때문에 남편을 처음 보면 누구라도 호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답니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건지 저의 학교, 제가 속한 반으로 남편이 전학을 왔죠. 전학 온 남편과 친해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학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유의 유머 사교성으로 다른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잘 지냈어요. 남편이 제가 가입해 있던 플롯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저와도 가깝게 지내게 됐고요. 다른 몇몇 여학생들도 그랬겠지만 플롯 동호회 때문에 남편에게 더 깊은 감정을 갖게 된 저는 언젠가부터 남편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조차 쑥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던 건지 남편은 수진아, 우리 아직 사랑에 대해서 모르지만 지금 서로에게 품고 있는 감정 이대로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 너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노력할게. 2학년 가을, 그렇게 남편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남편과 더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고 평소에는 학교를 마치고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낮은 산을 산책하거나 분식점 노래방에 들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크게 걱정하시는 눈치는 아니셨어요. 18살 그쯤이면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 있는 사람과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게 당연하다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 제게 말씀해 주실 정도였죠. 부모님 두 분 모두 개방적인 분들이셨기 때문에 제가 남편 친구를 만나 교제하는 걸 반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만 연애 때문에 학교 공부와 대학 입시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주의를 주시기는 했죠. 반면 남편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걸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몇 번 저희 집에 놀러와 저희 엄마랑 함께 밥도 먹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 집에 방문할 때면 남편 어머니는 그저 왔냐 한마디 말씀만 하실 뿐 시큰둥해 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때는 그저 생활이 바빠 많이 필요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었죠. 고등학교 2학년 말 학교 축제 때였어요. 저와 남편은 플롯 동호회에 가입해 있어서 축제 때 다른 부와 합동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로 돼 있었죠. 축제가 끝나고 저희 엄마랑 남편 어머니가 처음 만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엄마예요. 태연 씨 어머니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엄마는 남편 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을 듣고 무안해서 잠시 어벙하게 서 계셨어요. 문득 하고 정신이 드셨던지 엄마는 다시 남편 어머니에게 말했죠. 네, 다름 아니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애들 데리고 요 앞에서 간단히 커피라도 한잔 할까 해서요. 애들은 음료 먹이고요. 아니요. 저 회사 일 때문에 다시 회사 들어가 봐야 돼서요. 다음에 뵙죠. 그런 남편 어머니의 대답과 태도 때문에 저와 엄마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어요. 저희 셋은 자리에 죽은 나무처럼 축 처져 뒤돌아가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동네 재래시장에서 남편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하지만 축제 때처럼 저희 엄마 인사는 받지 않으셨다고요. 태연이 어머니시죠? 아른 체하며 인사하니까 보란듯이 고개를 획 돌리고 가던 길 가셨다죠. 그 뒤로 저희 엄마도 저도 남편 어머니에게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됐지만 남편에게 따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남편 어머니와 다르게 웃음이 많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아파트고 남편 사는 집이 저희 집 맞은편 다세대 주택이라는 그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대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시기심 열등감이 불러올 창극 같은 건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고요. 수능이 끝나고 저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체육학과에 입학했어요. 아버지는 체육산업 관련 회사로 이사로 일하고 계시던 분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대형 프랜차이즈 피트니스를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자주 접하고 익히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체육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 왔어요. 반면 남편은 서울에 있는 한 평범한 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했고요. 남편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의대나 법대에 진학하는 걸 희망하셨지만 남편이 수능에서 받은 점수로는 그 대학들에 진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죠. 서로 다른 대학에 다녔지만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남편의 지극정성 순애보적인 사랑에 저희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됐답니다. 남편이 군대에 입대하고 전역할 때까지 그리고 저희가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와 각자 직업을 갖기까지 몇 번 사소한 다툼을 제외하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10년 가까이 연애했죠. 그런 끝에 결국 저희는 서울에서 식을 올리게 됐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애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부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 어른들을 처음 뵙고부터 식을 올릴 때까지 좋지 않은 예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아른 채를 않으셨죠. 그날 저희 부모님은 단정한 양장 차림을 하고 상견례 자리에 오셨어요. 하지만 남편 빼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차림새가 영 이상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옷 마냥 헐거운 투피스 정장을 입고 오셨고 헐거운 투피스 차림과 어울리지 않게 빨간 루즈를 바르고 자리에 나오셨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정장을 다리긴 하신 건지 꾸깃꾸깃한 정장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오셨고요. 그래요. 사돈 두 분 모두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고요? 말수가 적은 저의 아빠 대신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네, 무역회사를 다녀요. 요즘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행인 거 아시죠? 저희 회사가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회사 새가 아주 커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애들이 10년 넘게 연애했는데 간단한 식사 자리라도 한번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담아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정반대로 엄마 말에 쌀쌀맞게 대답했죠. 뭐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기고 사나요? 저들끼리 잘 만나 잘 연애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됐지 뭐. 사돈 어른은 평범한 회사 다니신다고 들었고 사돈은 동네 헬스장 운영하신다고 애한테 들었는데 어떻게 넉넉하게 생활할 만큼 벌이가 되시나요?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 대화를 듣고 있던 저희 아빠는 적당히 대화를 끝내야겠다 생각하셨던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네. 저희 애들 씩 올리고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그 어려움 정도 도울 수 있을 만큼은 벌고 삽니다. 또 이렇게 든든한 사돈댁이 있으니 뭐더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요. 애들 신혼집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 마련하시는 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 저의 부모님이 하고 계신 일을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언짢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벌이 생활 수준에 대해 노골적으로 물으시는데 저는 그만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말았답니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양가 어르신들끼리 묻고 답할 수는 있어도 벌이가 얼마니 그래서 넉넉한 생활을 한 해 만에 하는 말은 지나친 신뢰라 생각됐던 거였죠. 식을 올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원 PT를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온 날이었죠. 집에 돌아와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야, 집이니? 지금 막 집에 왔어.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니 무슨 일은 아니고 오늘 네 시어머니 여기 집에 왔다 가셨어. 너 내일 아침에 집에 잠깐 왔다 갈 수 있니? 좀 할 말이 있어서. 다음날 아침 저는 좋지 않은 예감에 사로잡혀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침울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게 됐죠. 엄마,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예. 엄마 커피부터 좀 내리자. 너도 커피 할래? 응? 커피를 각자 앞에 두고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고 슬금슬금 엄마 눈치를 살피니 얼굴 표정이며 안색도 별로 좋지 않아 보이시더라고요. 말문 여시는 게 어려우신 것 같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시어머니 왔다 가셨다면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게... 네 시어머니가 어제 아침 일찍부터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할 말 있다고 점심때 잠깐 만나자고 하지 뭐니. 뭐야 아침 일찍부터. 당황스러웠겠다. 그래서? 어제 서울 경기 피트니스 센터 대표들 참여하는 총회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 가고 네 시어머니 여기 오는 거 기다렸지. 총회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 우리 회사 부대표 대신 보냈지. 그러고 점심시간까지 네 시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한 오후 2시 됐나? 그쯤 돼서 집 초인종 누르더라. 뭐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 급한 일이었으면 엄마가 너한테 전화도 안 했지. 여기 오라고도 안 했고. 네 시어머니 집에 들어와 잠깐 인사하고서는 엄마더러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몸에서 독소 배출해주는 디톡스라나 뭐라나 심혈관 질환에 좋고 어쩌고 사돈이라 싸게 준다며 그 약 3박스만 사달라지 뭐야. 정말? 그거 다 다단계잖아. 엄마도 알고 있었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 무역회사니 네트워크 마케팅이니 사실 상견례 자리서부터 다 알고 있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다 생각하고 말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물건 사달라 보채든 하니 황당해서 뭐라고도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엄마는 당신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음에도 당신의 탓인 양 풀이 죽어 제게 말씀하셨어요. 보냈어. 죄송하지만 안 산다고. 나도 남편도 운동이나 건강 관련한 산업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라고 솔직하게 네 시어머니한테 말했어. 남편은 체육산업 회사 이사이고 엄마는 프랜차이즈 피트니스 대표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지. 사돈이 나한테 팔려는 건 건강식품도 아니고 영양제도 아니고 슈퍼에서 파는 가공품일 뿐이라고. 네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그 말까지는 못하겠더라. 이걸 어쩌면 좋지? 그래서 엄마가 보자고 부른 거야. 다시 엄마 만나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야 네 생각이지. 네 말대로 엄마 만나러 오는 일은 없더라도 네가 일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나 이 근처에는 우리 상호 피트니스 들쑤시고 다닐까 봐 걱정이야. 아줌마들 귀가 얼마나 얇니? 그 현란한 말주변에 놀아날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물건값이 10만 원, 20만 원이라야지. 한 박스 3달치 약이라는데 200만 원 달라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니? 엄마 일단 알았어. 시어머니한테 분명하게 엄마 입장 말했으니까 내가 오늘 집에 가서 태연 씨랑 얘기 좀 해볼게. 엄마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날 하루 피트니스 센터에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고 저녁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죠.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냈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을 때였어요. 여보, 오늘 친정에 좀 갔다 왔어. 시어머니가 어제 우리 엄마 만나고 가셨다 하더라고. 아, 그래? 엄마도 참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래, 왜 장모님 뵈러 간 거래? 그것 좀 이야기하려고. 옷 갈아입고 거실로 좀 나와봐봐. 옷을 갈아입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제 옆에 앉아 가볍게 제 볼에 입을 맞췄어요. 아, 정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 뭐가 문제인데? 무슨 일 있었어? 살짝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남편이 물었어요. 글쎄 시어머니 회사 물건 사달라고 우리 엄마 찾아왔었대. 3달분 한 박스. 몸에서 독소 빼주는 약이랑 심혈관에 도움 주는 약이라고. 사돈이니까 특히 싸게 해준다면서.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민망한 듯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대답했어요. 내가 근 10년 가까이 그 일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장모님 댁까지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미안하다, 수진아. 먼저 너한테 사과할게. 그리고 내가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 때문에 장인장모 댁 방문한 일 없게 하시라고 말씀드릴게. 진짜 미안해, 수진아. 알아보니까 당신 어머니 하고 계신 일이 이제 불법도 아니더라고. 다단계 등록업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한 사업이지 뭐야? 내가 걱정되는 건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나 우리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 시어머니가 오가시면서 사람들한테 물건 팔까 그게 걱정이야. 당신도 잘 알잖아. 한두 푼이어야지. 적게는 100만 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떤 약은 3달치가 할인 가격으로 700만 원으로 나와 있더라. 그래, 알았어. 당신 말 뭔 말인지 알아.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물건 팔고 다니면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손해볼 테고 며느리인 당신 장모님한테까지 모든 화살이 다 쏟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일 엄마 집 직접 가서 엄마랑 얘기 좀 해볼게. 다음 날 남편은 회사가 끝나고 곧장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와 나눈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렸다죠. 저도 남편도 잘 이야기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전해드린 게 또 다른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대화한 시어머니는 남편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제게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며 당장 시댁으로 오라 말씀하셨죠. 시어머니가 언성 높여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은 저는 놀라 부랴부랴 센터에서 옷을 갈아입자마자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일단 여기 앉아라. 남편은 쩔쩔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고 시어머니는 불그락 푸르락 단단히 화가 나신 듯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어요. 예, 내가 사돈 찾아가서 좋은 식품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라고 권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아니요, 어머니.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건강하신 분들이고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건 원래 잘 안 드셨던 분들이라 저희 어머니가 조금 당혹스러워 하셔서 제가 직접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긴 뭐해 태연 씨랑 대화 좀 했던 거예요. 대화? 예. 그리고 너희 아버지 한국체육산업인가 뭔가 그 회사 이사라며. 네 엄마는 몇 평? 100평? 200평? 동네 헬스장 사장이 아니라 뭐 유명 피트니스 센터 대표라고? 네 집 잘 사는 줄은 애초에 알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까지 사는 형편이라고 왜 말 안 했어? 어머, 너 만난 얼굴은 생글생글 여우처럼 웃고 있고 그게 다 가면인 줄 난 전혀 모르고 있었네? 너 참 못됐다. 시어머니와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저희 엄마한테서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사돈이랑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하듯 물으셨죠. 그러고는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물건 사지 않는 일이랑 왜 애초부터 사돈이랑 사돈이 무슨 일 하고 사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았냐며
면박 주고 다그치듯 한 30분 엄마 붙잡고 통화하셨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부터 저희 부모님과 시댁 어른들은 연락을 끊다시피 하셨고 저 역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댁에 들르더라도 시어머니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양가 서로 불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엄마한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해 듣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싶다면서 저희 엄마한테 살살 웃으면서 다가와 얘기하더래요. 엄마는 웬만하면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지. 근데 대뜸 그렇게 찾아와서 건강관리니 뭐니 센터 등록한다지 뭐니? 거기다 대고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지. 네 그러세요 웃으면서 맞장구 한번 치고 말았어. 근데 걱정이다. 전에 그 다단계 일도 그랬고 사람 자체가 불량하잖아. 진짜 걱정이야. 엄마는 이제 저한테 시어머니를 불량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엄마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했다니 저 역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센터 등록하고 한 달 지나고 나자 엄마는 센터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며 그때 겪고 있던 고충을 제게 말하셨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네 시어머니 정말 왜 그러니? 세상에. 우리 센터 젊은 PT 선생님이랑 나랑 연애한다고 나이 든 사람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가릴 것 없이 계속 헛소문 퍼뜨리고 다녔단다. 내가 오죽하면 분해서 먼저 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다 걸었겠어? 차단해둔 건지 전화도 메시지도 다 안 받더라. 네 시어머니 어쩌면 좋니 수진아. 한 달 운동하는 척 센터를 오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헛소문 퍼뜨리고 다녔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저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지만 분명한 결론은 없었어요. 질 좋지 않은 인간이라 생각했을 뿐이죠. 그 일이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받고 소문 상대가 된 PT 선생님은 센터를 그만둬야 했어요. 소문을 사실로 한 나이 든 많은 분들이 센터를 끊었고 PT 선생님에게 PT 받고 있던 분들이 더 PT를 받을 수 없으니 센터에 나오지 않았어요. 항상 센터에 나가면 가만히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센터 둘러보며 사람들한테 이 운동 저 운동 친절하게 알려주던 엄마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한 달 가까이 사무실에 처박혀 있다시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일로까지 남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정다감한 남편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 생각을 떨칠 수 없어 괴로웠어요. 다단계로 엄마한테 접근한 것, 아기 품고 엄마 센터에 등록해 버린 일까지 그렇게 마음이 괴롭다 보니 어쩔 때는 남편 보면 신기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인격 성정 갖고 있는 부모 아래서 나고 자랐나. 그러고도 어쩜 이렇게 남편이 반듯하고 단정할 수 있나 하고 말이죠. 양가에 몇 번 그렇게 불편한 일이 있었지만 남편과 저는 같은 마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 나이 29,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때 아들 명호를 임신하게 됐고요. 임신 초기였을 때라 준비하고 있던 사업을 마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피트니스 센터 옆에 필라테스 샵을 내게 된 거죠. 배가 차오르면서 대표 자리는 공석으로 두고 이름 있는 선생님들 몇 분을 고용해 샵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갔어요. 남편 역시 별다를 것 없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회사에 잘 다녔고요. 그쯤 친정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엄마한테 사건이 터진 거죠. 엄마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서울 공평동에 신축으로 세워진 빌딩 중개인이라며 모르는 남자가 저희 엄마 회사에 방문했었대요. 남자는 엄마한테 그 빌딩 3층 대부분을 일반 피트니스 센터로 운영하고 빌딩에 들어온 입주사 회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빌딩 PM 관리자들이랑 계약하면 피트니스 센터는 센터대로 더 유명해지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벌리지 않겠냐며 건물 공시를 매입할 걸 제안하더래요. 남자가 한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운 거였지만 남자가 엄마 회사에 돌아가고 엄마는 직접 직원들을 시켜 그 공평동 건물 공실이 실제 공실이고 임대 상태인지 알아보게 하셨대요.
남자의 제안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엄마는 공실 매입을 제안한 남자를 만나 공평동에 있는 빌딩에 방문해서 공실, 빌딩에 들어와 있는 입주사들, 빌딩 분위기, 빌딩 주변 상권 같은 걸 알아보셨대요. 엄마한테는 더없이 좋은 계약 조건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갖고 있던 재산과 대출금을 더해 그날 오후 그 남자와 계약했다고 해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업소에 방문한 엄마는 토지 필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같은 걸 기록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까지 확인하시고서야 계약을 마치고 마음 놓으셨다고요. 빌딩 입주 계약을 맺고 3일이 지나 엄마는 센터 인테리어 때문에 아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랑 같이 공평동에 있는 그 신축 빌딩에 방문했는데 근데 거기서 엄마와 업체 대표는 빌딩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하고 말았다고요. 그날 그 공실 보러 오기로 한 예약 방문객이 없다면서 보안 요원들이 매몰차게 엄마랑 업체 대표가 그 공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더래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보안 직원에게 말하고 엄마는 계약 때 봤던 건물 PM 관리자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PM사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 부장, 차장 모두 전화를 받지 않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한테 사기친 남자가 사건 터지기 며칠 전에 부동산 중개업자라 속이고 그 빌딩 보안팀 팀장한테 얼마 돈을 찔러주면서 그 빈 공실 좀 보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부탁했더래요. 정식으로 입주 계약할 일 생기면 그때 PM사 측에 먼저 연락하겠다면서요. 빌딩 보안팀 팀장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무슨 큰일이 있겠냐며 그럼하고 그 사기꾼 부탁을 수락했고 그 사기꾼이랑 사기꾼이 섭외한 가짜 PM 관리자들이 엄마랑 공실을 왔다 갔다 해도 보안팀장은 사기꾼들과 엄마한테 어떤 말도 제지도 하지 않았다죠. 그 용의 주도한 사기꾼은 그 건물 실제 PM 관리자들이 정기적으로 가는 회의 시간을 틈타 엄마를 데리고 뻔뻔하게 빌딩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던 거예요. 입주 계약 때문에 방문했던 부동산은 말 그대로 떴다방 같은 데였고 중개업자가 내민 계약서는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죠. 그렇게 부동산 사기를 당한 엄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한두 달 그러고 말겠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엄마는 나날이 불안정한 감정 상태로 지내셨어요. 그게 너무 걱정돼 엄마랑 같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해 약도 처방받아 먹어보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엄마 집에 찾아가 엄마랑 같이 저녁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사건이 있고 3달쯤 지났을 때예요. 어머니는 사기당한 괴로움과 수치심을 견딜 수 없으셨던 건지 살면서 단 한 번 하지 않은 말을 제게 하셨죠.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사람들 얼굴이야 그렇다 해도 네 아빠 너한테 면목 없어 어쩌면 좋다니 정말 미치도록 괴롭구나. 엄마 이제 그만 잊어.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잖아. 그리고 지금 경찰들이 그 사기꾼 일단 계속 쫓고 있대. 엄마가 무너지면 아빠 나는 어떡해? 이제 곧 명우도 태어날 거고.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잊고 그만 일어서자. 어? 나랑 앞으로 같이 여기저기 바람 쐬러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알았지? 그럼에도 엄마 표정은 더 밝아지지 않았어요. 엄마 말대로 정말 그 사기꾼들이 잡혀야만 엄마 얼굴이 그나마 나아질 것 같았죠. 천만 다행이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빠가 갖고 계신 집과 재산이었어요. 엄마는 그 사건으로 갖고 있는 재산 모두를 잃었지만 다행히 아빠한테 집과 앞으로 생계를 이어갈 재산이 있어서 당장 거리로 내몰릴 신세는 면할 수 있었죠. 엄마한테서 그렇게 우울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전해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엄마는 침울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큰일 없으면 집에 좀 왔다 갔으면 좋겠다 말했었죠. 저는 일을 마치고 곧장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나 보다 하고요. 하지만 엄마 집에 도착해 엄마에게 들은 말은 뜻밖의 말이었어요. 오늘 네 시어머니 왔다 갔어. 전화도 없이 찾아온 사람 돌려보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있니? 그래서 집으로 들였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다른 게 없더라. 이런 씨. 아픈 사람 집에 전화도 안 하고 찾아왔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시어머니니까 대접은 해야 하잖니. 과일 좀 썰어내야 하나, 커피를 좀 내려야 하나. 근데 여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식탁에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 근데 네 시어머니가 식탁에 예전에 이 집에 갖고 왔던 그 약 박스 올려놓으면서 그러더라. 이거 먹으면서 건강 회복하라고. 몸도 마음도 엉망일 텐데 센터 운영이나 할 수 있겠냐면서 힘 안 드는 일만 하게 할 테니 자기 집 와서 가사 도우미 좀 해달라더라. 자기 회사에서 신사업 성공시켜서 지금 신축 아파트에서 지낸다고. 이런... 치, 정말이야? 아니 그 인간이 그랬다고? 이게 다 내 잘못이요 하고 말았지 뭐. 대꾸할 힘이 없어 그냥 가라고 보냈어. 근데 네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그러지 뭐냐? 가사 도우미 생각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네네 하고 돌려보냈는데 현관문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으려니까 철철 눈물이 터져서 혼났다. 내가 이런 모욕 당하면서까지 살아야 되나 싶더라. 그렇게 우울한 날들이 계속되고 사건 터진 지 벌써 4달이 지났지만 사기꾼들은 잡히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 모두 그 사기꾼들 잡는 걸 포기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죠. 경찰에게 연락해보면 항상 수사 중이라 대답할 뿐 다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4달하고 보름 더 지난 어느 날 경찰한테서 그 사기꾼 일당 모두 검거했다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게 됐어요. 엄마랑 같이 경찰서에 도착하자 사건 담당 형사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저희 모녀를 알아본 형사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워낙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간들이어서요. 사기당한 X도 X고 워낙 죄질이 좋지 않은 사기라서 저희 계속 사기꾼들 쫓고 있었어요. 용의선상에 올라서 잠수 타고 있던 사기꾼 한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오지 뭡니까? 그 사기꾼 놈 추궁하면서부터 하나하나 사기 사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놈이 그 사건 다 자백한 거죠. 자, 일단 서로 들어가시죠. 서에 들어간 엄마와 저는 조사 대기석에 앉아있는 사기꾼들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무리에 저희 시어머니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형사들이 저희 엄마를 제지할 틈도 없이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씩씩거리며 말하셨죠. 이런 개 같은 년, 감히 네가 어떻게... 그래, 나야 그렇다 치자. 앞으로 수진이 태연이 2달 있다 태어날 명호는 어떡할 건데? 이런 오살할 년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형사들은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를 떼어내셨어요. 그러자 콧방귀를 끼며 시어머니가 말했죠. 여기서 애들 이름이 왜 나와? 돈 없는 년이. 돈 있는 년 돈 좀 먹자 달려든 게 뭐 대수야? 법대로 해 법. 법대로. 처벌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하지? 미안해서. 네 돈 이미 다 써버렸는데? 이런 미친이. 니년 그 비뚤어진 열등감 자격지심. 그 알량한 생각 하나가 나랑 내 딸 인생까지 다 망쳤어. 법대로 하자고? 그래, 법대로 하자.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니년 용서 안 할 거야. 잠자코 감옥 가서 콩밥 처먹으면서 기다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쉽게 안 끝날 거야. 형사가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밖으로 엄마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엄마 옆에 서 있던 저는 밖에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죠. 아니,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지. 아줌마, 내가 웬만하면 참고 태연 씨랑 태어날 명호랑 계속 살려고 했어. 사건은 사건이고 가정은 가정이니까. 근데 당신 1달 전에 우리 엄마 찾아와서 그랬다며? 아줌마 집 파출부 해보지 않겠냐고.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네가 다 파탄낸 거야. 우리 엄마도 나랑 태연 씨도 엄마 말대로 감옥 가서 콩밥 처먹으면서 기다려.
어떻게 해서든 니년 최고형 받게 할 거니까. 이후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며 사건 담당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가관이더군요. 사건 주범은 시어머니고 시어머니 말에 따라서 시어머니 상간남이 사람들 몇 명 모아 저희 엄마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요. 상간남한테 그 여자 돈 많다. 사기쳐서 선거하면 같이 한국 뜨자. 시어머니가 그렇게 상간남을 꼬드겼다지 뭐예요? 결국 사건에 연루된 사기꾼 모두가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사기 주범, 여러 사람들에게 범죄를 교사한 죄로 초범이었음에도 징역 3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고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 저 둘 모두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터뜨린 사건 때문에 서로 더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재판 과정 중에 태어난 아들 명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여러 가지를 걸 수 있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남편 역시 피해자였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남편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진짱 술을 마신 목소리였죠. 수진아, 명호 잘 지냈지? 나 어떻게 살아야 하니? 아버지 한 달 전에 지하철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겨우 의식 돌아와서 어버버 하시는데 정말 죽고 싶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지? 보고 싶다, 수진아. 그리고 미안하다.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힘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더 다가가고 싶어도 그런 사건을 겪고 이혼한 이상 정말 남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몇 년 시간이 흐른 지금 엄마는 다시 예전 웃음, 활력을 찾고 센터 운영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거액의 손을 사기당하셨지만 사기꾼들 잡힌 게 그나마 위안이 되셨던 건지 법원 판결 이후 조금씩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혼, 명호 출산 때문에 잠깐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다시 웃기 시작한 엄마 얼굴을 보며 저 역시 어렵지 않게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죠. 남들보다 더 잘 못 살고 있고 더 못 벌고 있다 느낀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돈벌이를 할 수 있을지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할 일을 정하고 자기가 목표한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했겠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극복하면서 말이죠. 아직 반백년도 안 산 저지만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비뚤어지고 일그러질 수 있는지, 악할 수 있는지 이제 헛웃음조차 안 난답니다. 감옥에 갇혀 반성이나 할까요? 자기 하나 때문에 저희 엄마, 제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에 이르렀단 걸요. 그런 반성할 미인이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만들지도 않았겠죠? 형기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어디 사기칠 데 없나 물색하고 다닐 그 인간, 생각하면 치가 다 떨린답니다. 지난했던 제 결혼 이야기, 시어머니 사건 이야기까지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감사 말씀 전하며 이만 물러갈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